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인 여순 사건은 77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진상규명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 유족들은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일대에 내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 그리고 유족들은 70여 년이 지나 또다시 비상계엄을 마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여순 사건이 반란으로 왜곡됐던 만큼 혹여 다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한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빨갱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판국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이젠 아버지도 억울하게 그러고 끌려가서 총살당했는데 우리 유족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막 생겨불더라고요. 유족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건 더딘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입니다. 책임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처벌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은 여순 사건처럼 진상규명 자체가 지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 증인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그럼 갈수록 자꾸 더 희미해질 거라고. 가면 갈수록 더 희미해져. 여순과 5.18 그리고 12.3 비상계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군경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순 사건의 어떤 아픔을 같이 하는 분들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작년의 어떤 계엄령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법과 제도로 어떤 완비되어서 여순 사건은 77년이 지났지만 정부 차원의 국가보고서 하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 12.3 비상계엄도 갈수록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이 비상계엄 상황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진상규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상계엄 상황하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증언이나 그런 기록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 77년 전 여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44년 전 광주의 집단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이 그랬듯 국가폭력의 한복판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이었음을 다시 일깨워준 지난 1년이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은 1980년 5월 광주 장악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5.17 쿠데타를 위한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10호와 판박이었던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 44년 전 그날 광주처럼 군의 총부리는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을 향했고 국회 장악으로 헌정마비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위반자는 처단한다는 섬뜩한 경고도 서슴지 않았던 내란 친위 쿠데타는 그러나 맨몸으로 거리를 지킨 용감한 시민들에 의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모였잖아요. 동시에 광주에서는 여기 민주광장으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피로 물든 광장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광주의 횃불은 44년 만에 다시 타올라 대한민국의 광장을 밝혔습니다. 기약 없이 늦어지던 탄핵 심판, 허탈했던 윤석열 석방까지 숱한 위기 속에서도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 빛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국가는 무너져도 시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80년 광주가 남긴 연대와 저항, 참여의 가치 덕분이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종식은커녕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처벌받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광주를 생각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아직까지 내란 주요 책임자의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지체 없이 불법계엄과 내란 사건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해 책임을 묻고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했던 정치 세력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에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1년 전 그날 지역민들도 80년 광주의 아픔이 재현될까 마음을 졸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지난 민주주의 회복의 시간들을 서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마무리하던 한밤중 기습적으로 내려진 계엄 선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서둘러 진행된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선포 요건에 대한 어떤 검토와 논의도 없이 단 5분 만에 끝났고 계엄 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엔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국회 장악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좀 탄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좀 아닌데 하면서 밤잠을 좀 설쳤던 것 같아요. 그거 끝날 때까지. 자정 무렵엔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창문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들이닥쳤습니다. 45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총칼에 맞섰던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 위기의 순간. 용기 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민주적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5.18로 다시 돌아가나? 이 대한민국에서 5.18을 겪었으니까 우리는 포를 불러가지고 의왕에서 아가씨가 혼자 올라온 거예요. 국회의사당 계엄 열릴 때 다 모여들었잖아요. 이후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이별을 위한 거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국민들은 주저없이 자신이 가진 가장 빛나는 응원봉의 불빛을 꺼내들었습니다. 다시 만날 세계를 꿈꾸며 거리로 모인 이들의 열망은 기어이 따스한 봄을 불러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이룩한 빛의 혁명, 완전한 내란 청산을 꿈꾸며 우리는 여전히 가슴속에서 환한 불빛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업체의 사업 재편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과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라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전남도도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4조 6천억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법과 메가 프로젝트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NCC 설비 감축과 관련해 여수산단의 산업 기반과 고용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 재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전남 동북권을 소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소속 동북권 의원 24명 전원은 오늘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전남 내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연근해 어업과 수산 가공 유통이 집중된 동부권에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을 이전하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안전기관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기에 최적이라며 정부와 전남도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는 외국인 학교 설립을 위한 땅이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를 목표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한 공터. 관리되지 않은 잡초와 수풀이 무성히 자랐습니다. 외국인 교육기관 용지로 총 13만 7천여 제곱미터가 20년 가까이 방치 상태입니다. 지난 2011년 학교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사업은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문의와 관심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이 땅을 언제까지 놀릴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도 부족하고 학생들은 많은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든지 전라남도 그다음에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최근 전라남도는 신대지구와 함께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에 착수해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과 운영 방식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주 여건과 산업 인프라 분석, 입학 수요 예측과 위탁 운영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또 이제 다시도 외국 교육기관 운영 사례도 이제 비교 분석해보고요. 해서 학교 정원이라든가 뭐 사업비라든가 사업비 조달 방법 등 이렇게 학교 건립 계획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최근 외국 기업의 투자와 입주가 늘면서 전남의 관련 교육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교육기관이나 재단은 없는 가운데 20년 동안 공회전을 거듭한 지역의 수건이 풀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는 2027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에 순천시의 첫 인공위성인 순천셋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우주항공청 등이 주관한 누리호 6차 발사 부탑재 위성 공모에서 순천셋을 포함한 6개 기관의 위성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순천시가 주도하는 인공위성 개발 사업으로 지역에 자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에서 제작하는 누리호 6호기에 시 최초의 인공위성을 함께 우주로 올린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순천셋은 발사 이후 국가정원 인근 관광 거점과 연계해 위성 관측 데이터 통신 활용 교육에 쓰일 예정입니다. 고흥군과 전국 공무원 노조 고흥군 지부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바람직한 노사 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기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평가에서 노사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창구 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역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만들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수산단을 아리백산단으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공개발 모델이 추진됩니다. 산업단지 공단 전남본부, 국민솔라 전남본부, 그리고 여수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는 오늘 공공주차장, 공공부지 등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1기가와트 조성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수산단은 시민주도형 태양광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시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승진엔지니어링 정철섭 대표이사회 임직원 일동 2천만 원, 순천시 오천동 이태경, 이정우, 이은지, 정영희 가족 100만 원, 고흥군 도덕면 가상마을 주민 일동 52만 2천 원, 내복마을 주민 일동 90만 9천 원,
덕흥마을 주민 1동 27만 원, 문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오마마을 주민 1동 56만 원, 순천시 송광면 내우산마을 주민 1동 5만 원, 덕동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외송마을 주민 1동 9만 원, 유경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장동마을 주민 1동 7만 5천 원, 호곡마을 주민 1동 16만 2천 원, 고흥군 포두면 외산마을 주민 1동 25만 2천 원, 연등마을 주민 1동 25만 8천 원, 여수시 종화동 어촌계 1동 30만 원, 광양시 장애인 자립센터 조영주 만원, 순천시 서면대구 2마을 주민 1동 1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와 고흥 등 전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4도 사이, 한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인 토요일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 순천시 왕지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일대 아파트 2개 단지와 마을 등에서 불편을 겪었으며 한전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도로공사 중 지중 케이블이 파손돼 지상 개폐기가 터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투자금이나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여수의 한 50대 수산업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수산업자는 수산업체 운영 자금과 수족관 유지 비용, 세조개 구매 대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3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자백 등을 확보해 직접 보안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올해 누적 방문객 수가 450만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국가정원 누적 방문객 수가 450만 명 이상, 입장료와 부대 수입 등 매출액은 12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13m 대형 트리와 산타 빌리지를 조성하고 주요 공간도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꾸밀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정원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도시의 생태 관광 산업으로 확장되는 정원 경제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